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34세를 넘었더라고요. 90년대 초반대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와 맞물려서 90년대 중반쯤에는요, 혼인율이 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비용도요, 봤더니 남자는 평균 775만 원, 그리고 여자는 1057만 원.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 피디님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정말 높아졌더라고. 34세를 넘었더라고요. 33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한 살 더 높아져서 34살이 됐고, 여자도 31.5세인데 32세 조만간 찍을 것 같아요. 좀 빨리 올라가고 있네요, 나이가. 맞아요. 근데 남녀 모두 30대 중반쯤 되어서야 결혼을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문득 이게 생각이 나서 과거 초혼 연령대를 좀 찾아봤어요. 90년대 초혼 연령대를 한번 찾아봤더니 남자가 27.8세, 그리고 여자는 24.8세더라고. 이게 이제 거의 우리 엄마 아빠 시대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엄마도 24살 때 했던 것 같아. 초혼 나이가 30년 전보다 거의 7년씩 된 거잖아요. 와.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네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 이렇게 높아진 데에는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남녀의 초혼 연령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학력자의 증가입니다. 고학력자는 대졸 이상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하려면 어찌됐건 간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4년이 걸리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늦게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늦은 취업으로 인하다 보니까 경제력을 다지는데,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면 바로 돈을 벌어서 결혼자가 마련하는 건데 예. 대학교 가는 동안은 못 버니까. 그렇죠. 옛날 엄마 아빠 시대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대학교 뭐 학사, 석사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남자의 노동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남자는 대학교 예를 들어 이제 4학년 졸업을 하고 나서 또 군대 2년을 가죠. 여기다가 취업 준비도 몇 년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더 늦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경우고, 전문직인 뭐 의대나 변호사나 뭐 로스쿨 가거나 뭐 이런 데 갈 때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아무래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훨씬 더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경제력이 1순위다 보니까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회 진출을 위해서 늦어지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실제로도 통계를 보면요, 대기업 신입 평균 나이가 30살이에요. 딱 처음 사원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뭐 군대 2년, 그리고 취업 준비 기간 뭐 2, 3년 이렇게 하면 딱 30살 되는 거지. 이게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게 통계를 보면요, 대학 진학률 증가 추세와 맞물려서요,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봐봐. 그래프 보면은 그대로 보이죠. 90년대 초반대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와 맞물려서 90년대 중반쯤에는요, 혼인율이 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는 게 결혼을 늦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80년대에도 대학 다니는 부모님들 보시면은 대부분 20대 때 결혼했잖아요. 근데도 초혼 연령이 높아진 거는 고학력 증가 플러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불안정성입니다. 초혼 연령이 낮았던 80년대, 90년대 때에는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하던 호황기였어요. 이때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잘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처럼 취준기간이 막 이렇게 길고 이러지 않았어. 대학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대기업에서 모셔간다 하더라고요. 맞아. 고시 뭐 제외하고는 그냥 뭐 바로바로 취업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거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도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보니까는 대기업 연봉이 100이라면 중소기업은 80. 즉 정리를 좀 하자면, 낮은 취업 난이도, 그리고 낮은 임금 격차, 여기에 경기 호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 나이에 결혼도 가능했던 거야. 그때는 진짜 결혼을 빨리 하지 않는 게 이상했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 정반대야. 지금 아주 현실이 지금 너무 팍팍하죠. 취업하기 너무 힘들어. 높은 취업 난이도, 그리고 너무 높은 임금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물가 너무 비싸잖아. 헬이야 헬. 진짜 살 수가 없어. 혼자 살기도 너무,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혼 남녀가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금 수입으로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 결혼 후에도 이 수입과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으로 결혼을 포기하죠. 제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도 나도 가난한데 내 자식한테도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결혼 안 해.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제 친구도 그런 친구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시기다 보니까 이른 나이에 결혼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되고요. 초혼 연령이 그러다 보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좋은 시기였다 하더라도 모든 본인 세대가 전부 다 이렇게 넉넉하고 부유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넉넉하진 않았겠지만 그런데도 초혼 연령이 지금보다 낮았던 이유 세 번째입니다. 높아진 결혼 허들입니다. 더 많이 준비해야지 이제 결혼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결혼하는데 뭐가 많이 들지 않았었어요? 지금과 달리 아주 높지 않았지, 결혼 허들이. 그래서 90년도에는 도대체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제가 해봤거든요. 주거 형태부터 한번 봤어요. 단칸방도 가능했어, 그때는. 아, 진짜? 단칸방이 당연한 거였어. 다 그렇게 살았어. 아파트 가능이 아니고요. 아니야. 다 단칸방에서 그냥 다 10명이면 뭐 한 6, 7명은 단칸방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도요. 봤더니 남자는 평균 775만 원. 그리고 여자는 1,057만 원.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 저도 보고 놀랐는데요. 자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거 마련 비용도요. 지금 1990년대 압구정 한양 아파트가 27평이요. 와, 이때 산tas어야 돼. 1억 초반. 이게 매매가 기준이지 전세로 하면 1억도 안 되고요. 당시 대기업 초봉이 1,800만 원이었대. 평균이요. 그러니까 몇 년 모은 거 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매매로 샀던 거야. 그때는 돈 모아 집 산다는 게 가능했겠네. 가능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모으고 살았던 거야. 지방은 더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반대로 오늘날의 이제 형태를 한번 보면요. 결혼 준비 비용을 봤더니 와 6,200만 원은 있어야 하는구나. 남녀 합산. 그리고 지금 주거 마련 비용 2024년 압구정 한양 아파트인데요. 와 27대 35. 30배가 뛰어내. 30배가. 와 대기업 초봉은 4천에서 5천만 원이고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하네요. 이러니 임금 대비 아파트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강남에 이런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방도 물론 올랐겠지. 그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수입 대비 결혼 비용이 급상승했는데 눈높이도 이렇게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단칸방 월세에서 시작하는 거를 꺼리니까 그렇지. 솔직히 남자는 가능하다면 이렇게도 살고 싶긴 하거든요. 남자니까. 피디님 말하는 대로 과거처럼 소박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디든 살든 산속에서도 살지 왜 못 살아? 근데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싶은 부모들이 얼마나 되겠고. 찾아오시는 회원들 중에서 주거 형태에 대해 가지고 막 신경 안 쓰시는 여자분들이 비율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0명에 한 명? 그럼 최소 어느 정도로 원해요? 최소 그래도 빌라 전세 정도는 원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남들 하는 만큼은 나도 해서 가야 되지 않냐. 다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야. 서로 다들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허들이 높아지는 거고 이렇다 보니 초혼 연령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32살 여성분이 저한테 이제 주말에 상담을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 결혼식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 친구는 강남 아파트 시부모가 하나 해줬다더라. 그렇게 해서 시집을 갔는데 저도 그 정도는 또 가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또 저한테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그 친구는 저보다 예쁘지도 않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야. 본인이 마련해서 하면 되잖아요. 안 된대 자기는 그 정도 돈은. 네 번째입니다. 비혼주의의 확산입니다. 과거에는 야 쟤 노총각이야 노처녀야 그러면 어때요? 그 딱지 그 인식이 엄청 컸죠. 치명타. 그런 거 있었잖아. 노처녀 히스테리.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잖아. 제 시대 때도 학교 선생님들 30살이면 진짜 그때 당시 노처녀 아니었어요? 우리 때? 노처녀 왜 저래? 또 우리 그러고 막 그랬잖아. 이런 히스테리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서 삼순이가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많지 않았어. 30이었는데 노처녀라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거기서 아버지만 내 나이 30이야 막 울면서 막 연기했던 씬이 생각이 나요. 당시에 그 인식을 알 수가 있잖아. 30살에는 노처녀라는 인식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시집을 가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점점점 개인의 삶이 존중받으면서 비혼주의도 존중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상 흠이 아니야. 그래서 뭐 한 번 갔다 오고 이런 것도 흠이 아니잖아. 이제는. 그렇게 비혼인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프로도 늘어나잖아. 갔다 온 프로도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초혼 연령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됐죠.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패션 비혼주의라고 해서 유행 따라 비혼하는 느낌. 패션 비혼주의. 비혼주의가 유행 같은 거죠. 그런 단어까지 생긴 거 보면요. 그렇게 비혼이 유행하면서 당연히 초혼 연령도 올라가는 거죠. 비혼이었다가 이제 안 되겠다. 다시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쪽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분들. 32, 33때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다가 40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50대에서 오시는 분들. 이게 유턴해서 오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거의 만혼 나이가 돼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초혼 연령이 올라가는 거죠. 돌아오는 이유가 뭐래요? 외로우니까. 나이가 들수록.
옆에 이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가니까. 어릴 때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니까 모르는데 이제 나이 들면 주변 사람들도 하나씩 죽어. 돌아가셔 막. 죽음을 보고 나서 이제 그때서 깨우쳐서 오는 거죠. 초혼 연령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거는요. 결혼을 기피하거나 그리고 결혼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너무 어려워하다 보면은 이거는 계속 피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다 어려워요. 세상에 뭐 돈 버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뭐 애 낳는 것도 어렵고 그치? 근데 어렵다고 계속 피하면은 답도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다 죽잖아. 그치? 아니 뭐 인생 별거 있어요. 죽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지. 저는 그냥 결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도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혼 연령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재밌게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